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73페이지 기능 복습, 폴리선을 편집해보세요.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팁도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준비 파일인 엑서사이즈 1번과 엑서사이즈 피니쉬,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열면 이렇게 도면이 작성되어 있을 거예요. 책에서는 페이지 문제 때문에 준비 파일이 너무 작게 들어가 버려서 책에 있는 이미지만 갖고는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두 개의 파일을 비교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먼저 설명할까 해요. 자, 오토캐드에는 두 개의 도면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뷰라는 탭으로 넘어가 보면 DWG 비교, 이 버튼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공동 작업에 있는 DWG 비교, 이것도 똑같은 기능이니까 이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기능은 2019 버전부터 있는 거예요. 버전이 너무 낮으면 사용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걸로 사용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저것보다는 가장 단순하고 무식하고 직관적인 방법을 설명하려고 해요. 바로 줌의 익스텐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참고로 줌의 익스텐드는 마우스의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현재 도면에 작성되어 있는 모든 객체가 하나면에 들어오도록 배율을 조절해 주거든요. 옆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마우스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한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를 해주는 거고, 사각형이 없으면 이렇게 확대를 해주는 거고,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일단 두 개의 도면 중에 아무데나, 지금은 크기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사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물론 사각형이 굳이 아니어도 돼요. 원이어도 되고 선이어도 됩니다. 다만 크기가 조금 더 크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놓고 이 사각형을 다른 파일에 똑같이 그리면 되는데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를 그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몇 가지 편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가장 쉬운 건 Ctrl Shift C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Ctrl C를 사용하면 객체가 바로 복사되고 Ctrl V를 하면 왼쪽 아래 지점이 기준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Ctrl Shift C를 사용하면 클릭한 점을 기준으로 붙여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도형을 다른 도면에 똑같은 위치에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모든 도면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좌표, 바로 0,0을 사용하는 거예요. Ctrl Shift C로 0,0을 기준으로 복사하고 그런 다음 Ctrl V로 0,0에 붙여 넣는 거죠. 이게 가장 무식한 방법입니다. 자, Ctrl Z를 눌러서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간 뒤에 요 같은 작업을 몇 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객체를 선택하고 Ctrl C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붙여 넣을 때 그냥 붙여 넣는 게 아니라 원래의 좌표로 붙여 넣기, 명령어로는 Paste Origin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건 클립보드에 복사된 객체를 원래 좌표 그대로 똑같은 자리에 붙여 넣는 기능이거든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몰라서 0,0을 직접 입력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 특히 토목이나 도시나 아니면 측량 이런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원래의 좌표로 붙여넣기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객체를 똑같은 위치에 복사시켜 놓고 줌 익스텐드 그리고 줌 익스텐드 이렇게 배율을 맞춰 놓으면 컨트롤 탭과 컨트롤 쉬프트 탭으로 도면을 비교하기가 한결 쉬울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은 좌표가 동일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좌표는 동일하지 않지만 기준이 동일하다. 예를 들어 현재 형상 같은 경우엔 요 원의 중심점이 동일하잖아요. 이런 경우엔 컨트롤 쉬프트 C로 중심점을 지정을 해주고 붙여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 중심점에 붙여 넣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기능들을 몇 가지 섞으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도면을 쉽게 비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기능 복습에서는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느냐, 요 툭툭 튀어나온 부분 중에서 위, 왼쪽, 아래 요건 중심점을 향해서 20만큼 이동시키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15만큼 안쪽으로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앞의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다음 영상에서 사용할 신축이란 기능으로 줄여도 되는 거고, 혹은 이게 폴리선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이 친구들을 분해해서 각각의 호와 선으로 나눈 뒤에 편집하고 다시 합치고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립을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는 컨트롤을 눌러서 하위 세그먼트만 편집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 기능 복습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호의 그립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설명한 기능들 중에 가장 편한 건 신축이고, 그 다음은 하위 세그먼트를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는 거, 요게 제일 편할 겁니다. 근데 이러면 설명할 게 별로 없으니까 호에 대한 그립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폴리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그립이 표시가 될 텐데, 이 중에 요 그립 한 개만 편집하려고 하면 이렇게 호가 찌그러질 겁니다. 특히나 직교 모드가 켜져 있으면 편집되는 거랑 따로 노니까 이해하기가 힘들 거고요. 직교 모드를 끄면 이렇게 그나마 이해가 될 거예요. 4분점에 있는 그립을 사용하면 반지름이 편집되고, 그 편집되는 반지름에 따라 호의 중심점이 움직여 다니게 됩니다. 호라는 객체는 양쪽의 끝점, 그리고 중심점, 그리고 중간점, 이렇게 4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간점은 반지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지름을 편집할 때 얘는 양 끝점의 좌표는 움직이지 않고 중심점만 편집돼요. 그리고 양 끝점 중 아무거나 편집을 할 때 얘는 반대쪽 끝점, 그리고 중간점은 고정되어 있고 원의 중심점과 반지름이 편집됩니다. 그리고 중심점을 편집하면 나머지 좌표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호라는 객체의 특징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치만 아래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립을 사용해서 편집하고 싶다면 하나의 그립만 편집하는 게 아니라 호에 포함되어 있는 3개의 그립을 전부 다 선택해서 편집해야 합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립을 쭉 수집한 다음에 하나의 그립을 클릭해서 한 번에 편집해야 된다는 뜻이죠. 호의 경우엔 이렇게 반지름이라는 요소, 그리고 중심점이라는 요소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그립을 사용해서 편집하려고 하면 본인의 의도대로 편집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립을 사용할 땐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니까 F8을 눌러서 직교 모드를 켜고 마우스 커서를 아래쪽으로 쭉 내리고 거리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객체 스냅이에요. 지금 마우스 커서 옆을 잘 보면 근처점이라고 객체 스냅이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객체 스냅이 할당되어 있으면 직교 모드보다 객체 스냅이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거리값인 2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객체 스냅 때문에 찌그러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직교 모드를 사용할 때에는 직교 모드 그 자체보다 객체 스냅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하고, 이왕이면 복잡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아래로 내리면 객체가 많아서 객체 스냅이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체가 별로 없는 위로 이렇게 미리 보기를 만들어 놓고 마우스 커서와 반대 방향으로 20,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만큼 이동해라, 이렇게 입력하는 게 훨씬 정확할 겁니다. 제가 책과 영상에서 사용하는 도면은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된, 그래서 연습하기 좋은 도면이지만 사실 실제로 사용하는 도면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복잡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상황별로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편한데, 특히나 그립을 사용해서 편집할 경우엔 객체 근처에 무조건 마우스 커서가 위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위 세그먼트만 이렇게 선택해서 이동시킬 땐 기준점을 아무데나 잡아도 되니까 객체 스냅이 잡힐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그립을 사용할 경우엔 방향을 반대로 설정하고 거리에 음수 기호를 붙여서 방향을 반대로 뒤집는 이런 꼼수도 가끔은 사용해 볼만 합니다. 자,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해서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이외에 편집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편집할 때마다 치수가 움직인다거나 혹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들쭉날쭉한 치수를 한 번에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런 방법은 책의 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능들을 다 익히면
금방 편집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신경 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